지금까지 한중 관계에서 모든 화근은 전부 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어요. 윤석열 리스크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국민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이념과 가치예요. 그게 가능한 근본주의자의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윤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 맥락은 충분히 이제 의원님 설명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언사와 대응 항상 중국은요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내정 간섭이다 늑대 외교란 말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 그러니까 이건 다 미국이 썼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네네.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하고 우리가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성명 낼 때 뭐라고 돼 있냐.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네. 이걸 공동성명에 넣었다고. 그래서 미국을 기쁘게 해준 적이 있어. 그런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반발했을 때 우리가 딱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는 왕이 외교부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꼼짝 못.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교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 외교의 기술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음 질문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미국이 쓴 표현인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셔놓고 우리가 쓰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전문 외교관들이 봤을 때 딱 보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역시 또 우리도 스킬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다 뭉갰다? 대통령 개입으로 다 이 프로토콜이 다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요. 외교는 기술이야. 여러분들 저기 외교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외교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큰일 나. 그러니까요. 일본 봐. 얼마나 영악해. 그렇죠. 그 기시다 총리가 사실은 저기 시진핑한테도 그랬고 G7 정상회담회 때도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즉시 외교적 조치로 중국을 구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끝냈거든. 같은 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화를 불러오고 기시다가 하면 괜찮잖아. 이 차이가 뭐야? 스킬이야. 그게 제가 볼 때 국가의 역량이고 외교의 능력이고 또 국가 지도자가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이런 종합적인 그 국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된 건가요? 이게 참 대통령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전략 집단이 있잖아요. NSC 상임위원장의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조태용 안보실장입니다. 그럼 자기가 다 이런 걸 관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집중적인 포인트를 다 알려주고 자기는 외교 프로토콜 짜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야.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야 이건 내가 처리할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중 관계에서 모든 화근은 전부 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작년 5월에 바이든 왔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외교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 윤석열 막 정상 공동성명 나오고 그러면 중국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저기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 외교부는 나름 프로토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뭉갠 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정상회담 끝난 다음 날, 바이든이 떠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를 하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비합리적이다. 그 발언이 나오는데 앞에 맥락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게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참여하기로 한국이 참여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굳이 CNN을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IPEF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다는데 그 중국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잔뜩 외교부가 중국을 말랑말랑하게 관리해 놓은 걸 항나로 엎어버리고 그 다음 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 그랬냐? 중국 경제 꼬라박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때가 아닌데 이게. 그리고 저기 얼마 있다가 저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유럽으로 출장하는 그 대통령을 수행하던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탈중국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쭉 그 5월부터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중국이 원래 RCEP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IPEF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당연히 긴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뭐 이해한다라든지 언급을 안 하면 될 텐데 갑자기 나서가지고 비합리적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난리가 나요. 났는데 근데 그때도 의원님이 짚어주신 게 짚어줬지. 시스템이 그때 아니고 윤석열 리스크가 우리나라 리스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외교는 다 윤 대통령한테서 이 리스크가 직접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이런 아까 의원님 설명하신 그 맥락은 쭉 이해가 되지만 조태용 실장은 그래도 외교부에서 프로토콜대로 할 것이다라고 슬쩍 밀어놨는데 이번에도 또 시스템을 뭉개고 또 뭉갰어요. 국무회 발언이 나온 게 윤석열 개인의 리스크 또 이겁니까? 윤석열 리스크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작년에 반복되면서 제가 그때 제 유튜브에서 하나 폭로한 게 있어요. 네. 인천에 참 시민단체 원로거든. 네. 80대 어르신인데 네네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근데 싱하이밍 대사하고 친하거든. 네. 얼마 전에 싱하이밍 대사가 찾아와서 한숨을 쉰다. 다 참을 수 있는데 제발 막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입장이 너무 괴롭다. 아, 싱하이밍 대사가 참 그랬었죠. 정말 대사 못 해먹겠다. 네. 그랬다는 거요. 같은 말을 또 왜 막말로 하냐? 그러니까 뭐 꼬라박는다. 네, 뭐, 비합리적. 뭐 비합리적이다. 네. 저기 싱하이밍 대사가요. 이번에 세게 내질른 거 보면 저도 기분은 나빠요. 아, 그럼요. 이 주권 국가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지. 그랬는데 사실은 싱하이밍이 친한파요. 아, 중국 따지고 보면 또 내에서 친한파입니까? 가장 한국에 대한 친한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네. 이 싱하이밍이라고. 예. 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외교적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또 이 하다못해 조태용 실장이 하고 있는 이 보좌 프로토콜 이렇게 일탈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윤석열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정보와도 다른 윤석열식 관점 세 가지만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예, 윤석열은 왜 그런가? 네, 윤석열은 왜 그러는가? 예. 이 사고 체계가 독특하다. 왜 MBC 다뤄도 중국을 다루는가? 첫째, 예. 이원론적 세계관, 나눠져 도덕적 있습니까? 이원론이에요. 아. 세상은 말이요, 자유의 국가와 독재의 국가, 규칙을 지키는 나라와 위반하는 국가, 지속될 나라와 곧 망할 나라,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 검사라서 그런가요? 나쁜 놈, 착한 놈? 그렇지. 집어넣을 사람, 나쁜 놈, 안 집어넣을 좋은 놈, 그 다음에 이도저안도 아닌 이상한 놈. 아.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국가도 그래, 국제 정치도. 이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북한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뭐 중국이 북한보다 조금 낫다? 제한적 자유가 있다? 아니야. 독재는 똑같은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은 쇠락하거나 망할 나라예요. 북한은 확실히 망할 나라예요. 네. 그것도 멀지 않은 시기. 네. 자, 이게 이제 도덕적 이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잡다단하거나 회색이거나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사람이군요. 못하죠. 그러니까 회색지대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외교라는 덕목은 더더욱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네요. 두 번째는 숙명론. 숙명론. 이건 임박한 파국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건 뭐냐면 미중 충돌은 곧 임박했다. 아. 대만에서 전쟁은 곧 일어난다. 전쟁에 버금가는 충돌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북한도 그 영향을 받아 한국을 도발할 거다. 네. 빨리 이기는 쪽하고 지금 손잡아야 된다. 더 이상 늦으면은 우리 개망신 당하고 패가 망신한다. 이런 사상이에요. 숙명론. 보통 이런 숙명론들은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믿긴 하던데. 그래서 천공이 설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여당 위에 무당 있고 무당 위에 주당 있다고 안 그래요. 그것도 3당 체제요. 3당 체제. 이 정권은 과학이 아니라 삼당이 주술을 있다? 신봉한다. 아무튼 이 그리고 숙명론 파국이 돼 있다.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메타포입니다. 곧 충돌한다. 도전국과 패권국은 반드시 전쟁을 한다. 세상도 둘로 나눠져 있는 이원론적 사고인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망한다는 파국론까지 합쳐지니까 더 거침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숙명론이 이제 숙명론. 들어오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소영웅주의. 소영웅주의요. 예. 나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나는 조공 외교 안 한다.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이 말을 할 줄 아는 지도자. 멋있잖아. 서방의 영웅이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좋아 죽을라 그래. 윤 대통령 때문에 중국 치워버린 거에. 지금 일본 언론이 국내 언론보다 기사가 더 많은 것 같아. 윤석열 인기 팍팍 올라가네. 그쪽 가서 출마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쪽 가서 출마한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는데 이게 이 소영웅주의 사상까지 이제 여기에 얹어지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게 지금 싱하이밍 사태의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 배후에 있는 세 가지 사고 방식. 이게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사고 칠지 몰라 이제.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현실 하나는 짚어드릴게요. 이게 윤석열 지지율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도움이 됩니다. 30%대 지지율 말이요. 36%. 이 정도 지지율의 중요한 기반이 노조 때려잡기, 중국 때리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중 감정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반중 정서에 편승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것이다. 편승 정도가 아니라 반중 정서를 선동하는 거죠. 그걸 더 끌어올리는 거죠. 그 위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한 통 속으로 몰겠다. 편관보 한 포 드시죠. 언제 마셔도 향이 참 진합니다. 전 집에서도 자주 먹어요. 100세 시대 평생을 써야 하는 관절, 녹슨 관절과 무뎌진 연골의 통증까지 이 모든 증상이 저절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이든 관절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프리미엄 편관보로 노후화된 관절 편안하게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JW 중해제약에서 엄선한 관절에 좋은 성분들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연골의 마모도와 염증의 수치까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MSN과 NAG,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젖산 칼륨을 비롯해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녹용 등 연골 재생을 돕는 부원료만 총 30종이 배합된 편관보로 고령화 시대에 관절과 연골,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보세요. 부모님 효도 선물로 최고입니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편관보를 구입하시면 아예 본품 한 상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드리던 사은품까지 싹 챙겨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는 포털 검색창에 편관보를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편관보.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좋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내가 이거 산삼 순백 자주 먹잖아요. 그리고 얼굴 좋아졌다 소리 조금 들어요. 그리고 밤에 신호도 잘 와. 산삼 순백 30병 한 박스는 산양산삼 30뿌리 물량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통째로 담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달 특별 이벤트 산삼 순백 구매 고객께 5년근 산양산삼 3뿌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원님. 아니 생산삼을 준다고? 맞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산삼이고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리부터 그래? 잎까지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까지 다? 네네. 그래요? 의외로 먹을만한데? 네. 나 산삼 이파리는 또 처음이네. 이게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등 각종 검색창에 산삼 순백을 쳐보시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산삼 순백 그리고 생산삼 3뿌리를 드리는 이벤트. 많이 검색하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삼 순백.
과거의 보수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했거든. 네. 그때 종북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스케일이 커져서 북한에게 했던 보수의 공격 전술을 중국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종중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두고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혐중 기사 또 중국 터는 기사 네. 계속 쏟아질 겁니다. 이 내가 보기엔 발동이 걸렸어요. 이제 한번 저기 총선 프레임까지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숙명론. 어차피 미중 간에 대만 해협 이제 분쟁이 나는데 곧 총성이 들릴 건데 그럴 바에는 지금 이렇게 질러대고 이기는 쪽하고 손잡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아.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이 세계 나올 질서는 텐데요. 이익의 세계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의 세계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 준비된 답변이 이거예요. 의원님 말씀처럼 혐중을 선동하든 반중을 선동하든 정치적으로 뭘 선동하든 다 좋은데 사실은 여론조사에 보면 한 70-80% 국민들은 그래도 중국하고 장사는 해야지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야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예상된 답변은 이익의 시대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의 시대다. 그러니까 미국 갈 때 지난 4월에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윤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대화 드리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의 교포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 동맹은 이익의 동맹이 아니다. 이념과 가치의 동맹이다. 이게 준비된 답변이군요. 그렇게 하고 반도체 배터리 다 퍼준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이념 가치가 중요하지 이익이 왜 중요해? 이걸 대통령 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은 중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니 뭐 배터리니 뭐 공급망이니 이런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이익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공급망 재편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국제정치를 근본주의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한 문법이에요. 네. 예컨대 이슬람의 어떤 과격한 정치 세력이나 극단적인 반미 세력이라든가 네. 세계를 이념과 종교로 나누면서 자국 국민을 학살해도 관계없고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근본주의적 사고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 그런 나라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딱딱 들어맞지. 네. 그리고 사실은 세계는 이념과 가치로 분할되는 시기지 이익의 동맹이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념의 대결 시대를 냉전 시대를 꼽잖아요. 네. 근데 냉전 시대도 자세히 보면 이익의 동맹이야. 네. 냉전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냉전의 패권국들은 자기 진영 내를 원조하고 지원했어. 그렇죠. 경제적 이익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당근이 있었죠.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 일명 마샬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한 일본 부흥이라든가 네. 또는 한국에 대한 원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주면서 끌어들여 이익의 인센티브를 해서 그래서 동맹을 관리한다. 언제 이념만 갖고 먹고 살았습니까? 명확하게 이익 위해서 이념이 있는 거고 그 이익을 가치의 언어로 표현한 게 이념인 거예요. 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게 분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도발을 할 수 있는 예컨대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빈 라덴이라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이란의 호메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국민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이념과 가치예요. 그게 가능한 근본주의자의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익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차 헤어질 나라고 망할 나라인데 일단은 동맹 위주지 무슨 중국이냐고. 그 이익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저 MBC 다뤄도 돼. 이번에 말입니다. 대통령 입에서 중국 대사관 압수수색하라든가 중국 대사 추방하라는 소리가 안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야.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 이 얘기요. 이게 바로 윤석열식 사고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 도덕적 이원론, 숙명론, 세 번째 소영웅주의.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이 결국은 근본주의자의 사고방식으로 달아가지고 지가 끼어들지 말아야 될 판에 끼어든 결정적 패착을 뒀다. 그게 이번에 윤석열의 외교 참사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의원님 그 복잡다단한 최근의 이슈를 명쾌하게 해설해 주시니까 정말 눈이 또 확 뜨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늘 뻥 뚫리는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해.
아니 그건 답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쾌하게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이 보여야 해법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좌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욕할 땐 욕하더라도 세상은 우리가 똑바로 보자. 이런 면에서 흔들리지 말고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뚫리는 거죠. 혼자 냉정으로 돌아가자는 지도자가 있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집중할 거야. 우린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 방송 보고 이렇게 깨닫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고 현명하게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